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의학 계열 탐구 보고서에 이어서 생명 계열 탐구 보고서 시간입니다. 네, 코로나와 관련된 생명 계열 탐구 보고서라고 하는데 많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 설명해 주실 안계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사실 저기 화면에 보이시죠? 저희들 이제 이번에 출간될 책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공계 저자고요. 네, 저는 인문계 탐구 보고서로 대학 간다 저자 배수정입니다. 네, 저희 이 책은 이제 정말 핫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되죠? 네, 탐구 보고서로 인해서 지금 생기부에 기재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생활기록부 규정에도 개인 탐구 보고서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손쉽게 이 탐구 보고서를 쓰도록 저희가 많이 예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EBS, 네, EBS에서도 교사를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탐구 보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 탐구 보고서를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네요. 아마도, 그런데 지금 이 책을 저희들 살 수 있나요, 지금? 지금은 출간 예정이기 때문에 출간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예약 판매가 곧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판매 미리 예약해 주시면 저희가 나오는 대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코로나 관련해서 생명 탐구 보고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주로 다루어 주실 생각이신가요? 코로나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이제 사실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생명 계열의 친구들도 관심이 좀 많이 가지겠지만 뭐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학과 친구들이라든지 컴퓨터 공학에서 뭐 앱을 만드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이 보고서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친구들이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봤던 의학 탐구 보고서도 굉장히 참고를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경영이나 사회 탐구 보고서를 이제 얘기하실 건데 어떤 데 초점을 많이 맞추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마스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이슈에 올랐는데요. 이제 이 사재기와 관련해서도 이 경영회사들이 마케팅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조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특수하게 이제 공적 마스크라고 하죠. 이 네.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이 마케팅 측면에서 혹은 경영 전략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스크 사재기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세계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생필품들도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는지도 준비하고 있으니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일단 오늘의 본격적으로 생명 탐구 보고서로 넘어갈 텐데요. 네, 선생님 이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룰지 말씀해 자, 주시겠어요? 인공지능이 만약에 전염병을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가능할까요, 선생님? 저는 이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과 친구들에게 많이 물어보면 네네. 문과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을 많이 믿고 있진 않아요. 네네네. 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전염병을 예측한 사례와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진단하는 그 과정까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에 보면은 캐나다에 보면은 AI 기업 중에서 블루닷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저희 사스가 한참 유행일 때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몇 명 이제 죽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캐나다 사람들도 이제 죽는 걸 보고 이 의사들이 너무 이건 아니다. 이제 언제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이렇게 인공지능 기업을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럼 인공지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는 네네네. 말씀이신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언제냐면은 2019년 12월 마지막 날, 네, 이 발생과 확산을 경고했어요. 근데 WHO에서는 그 다음에 1월 9일 날 이제 경고가 들어갔죠. 네. 그러면 WHO보다 오히려 더 빨리 예측을 한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걸 예측할 수 있는 네, 건가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인구가 몇 명이다,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수억 편의 그 비행기의 일정들을 다 체크를 다 하고요. 그 실시간 기후 조건이라든지 이제 각 나라의 보건 시스템 용량까지 이제 동물과 곤충의 개체 수까지도 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 발생과 연관이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측을 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선생님? 아, 맞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네네, 그랬죠. 그러면은 저희들 계속 뭐만 보고 있었어요? 휴대폰만 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휴대폰에서 우리 지역에 발생했어. 그럼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왔어? 그럼 거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가야겠다. 라고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자, 그렇게 인공지능이 이제 질병 감지 통찰력으로 사실 우리 국민을 조금 안심시켜줘 준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알림이를 음. 보면서 이 확진자가 어디를 이동했는지를 보면 그곳은 피해서 다니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고도 여러 가지 앱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헬스맵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운영하는 세계 보건지도예요. 여기 보면 인공지능을 감시하고 질병의 패턴도 다 식별을 하고요.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때는 우리처럼 우편 번호처럼 환자 개개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왜냐하면 미국은 엄청 넓으니까요. 정말 넓잖아요, 그죠? 자, 감염 범위도 식별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을 이제 만들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실시간 정보까지도 다 제공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공처도 마찬가지, 이제 이 지역을 다니는 여행객들도 이런 감염병이 있구나라고 많은 정보를 받게 되었어요. 우편번호가 그 지역을 나타내니까 네. 그 환자들도 그 우편번호처럼 그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네네. 해주는군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알고 있죠. 2개의 앱이 있었죠. 네, 그 학생이 개발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네네. 코로나 앱을 저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그런 앱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코로나 알림이가 이제 같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코로나 맵 같은 경우는 경희대 학생들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알림이 같은 경우는 고려대 학생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죠. 네, 정말 이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예시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꼭 이 코로나 말고 또 다르게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예시는 없을까요? 다들 너무 많죠. 이제 모든 데 지금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 있죠. 의학 계통에는 이제 왓슨이라는 의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지금은 변호사도 있고요. 모든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싹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다양할 거고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인공지능 왓슨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네. 그 인공지능 왓슨에 의해서 오히려 수술을 받는 게 더 네. 성공률이 높다라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금방 앞에까지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위치 확인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네네. 혹시 인공지능에서 그 단지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코로나와 관련해서요. 네, 이제는 진단까지도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으로 폐 손상 정도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저희보다 뛰어난 게 우선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일단 정확성과 그리고 네. 신속성 면에서 좀 더 뛰어날 것 같은데요. 네, 맞아.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페이지, 2페이지 저장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이 친구는 한꺼번에 많은 거 저장하다 보니까는 이제 먼저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하겠죠. 그러면 한 6시간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제 먼저 검사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CT나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돼요. 근데 그 폐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폐인지. 아니요, 정상적인 건 아니겠죠. 네.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안 그럼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렇게 됐는지, 안 그럼 또 다른 질병이 있어서 폐가 그렇게 손상이 됐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 의사가 의사가 판단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네네네, 그렇게 거군요.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코로나에 걸린 폐들을 계속 이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데이터?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한 거야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데이터들이 모여서 다 똑같은 원리니까요. 이제 그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제 입력만 하면은, 얘는 코로나에 걸린 배야 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증상들을 다 모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네. 하나의 데이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하나가 데이터가 돼서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런 증상들이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뭐까지? 아직까지는 치료제가 없지만은 치료제까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네,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빨리 이제 그 확진자를 분별할 수 있으면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네, 당연히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져 주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루에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보통 이제 지금은 조금 많이 준 것 같아요. 2,000명 이상씩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한참 경북하고 대구에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하루에 몇천 명의 검사건이 있는 줄 모르죠. 네. 그렇게 그 많은 걸 다 해야 되니까는 그걸 이제 인공지능이 조금 더 도와준다라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IT 기업인 알리바바는 지금 보면은 CT를 통해서 이제 AI 검진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20초 만에 96%의 정확도로 확진자를 분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많아지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환자와 의사 간에 이제는 많이 안 만나도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조금 더 이제는 의료진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번 때문에 의사들도 많이 죽었었는데 네.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봉사 정신이 아니라 의료진들도 조금 투철하게 이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제 예시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프랑스 소르본대 연구팀에 의하면은 감염이 제일 높고 대처 능력이 적은 국가를 아프리카 대륙에서 선별을 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한 건가요? 네, 이것도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학 이제 저널에 란센이라는 국제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이집트 안 가보셨죠, 선생님? 그죠? 네.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알제리가 가장 빨리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그렇게 예견을 했는데, 실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어디가 제일 먼저였냐면은, 이집트가 제일 먼저 이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측이 그대로 떨어졌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팀도 뭘 가지고 예측을 많이 했냐면은, 이제 비행기가 왔다 갔다 어떻게 운항하고 그 인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예측한 팀들이 어떤 걸 예측했냐면은 이제 중국의 우한 지역과 많이 밀접하게 가지고 있는 도시가 서울과 도쿄. 이런 쪽이었다라고 미리 이제 이분들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AI 같은 게 예측하는 경우가 이제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 등의 바이러스들이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약화된다라고 이제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쌤 보시기에 코로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언론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조금 약해질 거라는 네네. 얘기를 했는데 또 더운 나라에서 발생한다니 저는 사실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네네. 저희가 이렇게 안 될 경우도 없어지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서 치료제를 또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치료제는 어떻게 개발이 되고 이것에 인공지능이 혹시 활용되는 예시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런 치료제 같은 거를 저희들이 하나 만들려면요. 보통 인공지능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1년 6개월에서 크게는 2년까지 써야 돼요. 그럼 너무 그 사이에 네네네. 사람들이 죽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면 한 6개월 정도? 네. 네네. 이 정도 걸리면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뭐 감기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세요? 타이레놀 같은 네, 타이레놀이나 뭐 저희들이 사스라든지 이제 그런 거 메르스의 치료제를 썼던 거라든지 타미플루. 타미플루 이런 것들도 있어주고요. 지금 최근에는 구충제 그죠? 거기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 그 인공지능에는 이 다양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넣었을 때,
하루 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12시간 만에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래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치료제 개발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언론에서 그 네. 코로나 바이러스 생긴 네네네. 네네. 본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럼 그런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분석할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모양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넣어서, 이제 그걸 이제 뭐 연기 서열을 뗀다던가, 뭐 빅데이터를 다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단백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사실 이걸 갖다가 완화시키는 쪽에 이제 기능을 억제시켜주는 약물이 무엇일지를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쪽이죠. 네.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건가요? 스파이크 단백질은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지 않고요. 근데 애들이 정말 편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특히나 남자친구들이 내도록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축구화 밑이 보면은 이게 뭐지? 이게 박아놓은 것처럼 올록볼록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스파이크 그걸 따서 아마도 스파이크 단백질을 하기 때문에 뭐 고등학생들은 그런 단어를 쓰면 쉽게 와닿지만은 아직까지 고등학교 과정에는 그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학장에서 그거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네. 왜냐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의 한 이슈 아이템입니다. 네, 굉장히 한국 보고서로 쓰기에도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테라젠 이스테스라는 이제 이곳에서 자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후보 물질들을 이제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염기 서열을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죠. 자, 분석을 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같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그럼 신약 개발하는데 네.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인공지능을 그렇죠. 기간을 줄이고 네네. 맥충제 같은 약들을 이제 조금 개량을 해서 그것을 생명 분야에 좀 더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네, 그렇게 말씀이시네요.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테라젠 이텍스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저도 이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네네. 있어요. 테라젠 이텍스가 어떻게 이거를 약을 만들고 지금 진단 키트를 네네. 만들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여기도 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싹 다 썼어요. 최신의 이제 분자 결합 분석법과요.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결합 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단백질과 그 화합물 간의 바인딩 예측을 실시해서 이제 요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결합의 예측 프로그램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실험을 하지 않고 뭔가 예측을 한다는 말인가요? 네, 딥러닝 기반 결합 예측 프로그램은 이 얘기가 저희들 의학 코로나 지금 탐구 보고서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4개의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는 이제 그렇게까지 개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4개의 센서를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의 진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진단 기술을 지금 검사를 이제 외국에서 많이 수입하려고 하는 이제 것도 많이 보이고요. 외국에는 이제 이 검사 저 검사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뭐도 없어요. 면봉도 없다는 그렇죠.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거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만큼 우리나라 기술이 이제 발전적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코로나가 종식만 된다라면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이게 의학, 생명의 기술들이 많이 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경영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다뤘었는데 이제 4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이 높고 그래서 이 키트를 만들 때 그냥 그저 빠르기만 한 키트를 만들 네네. 것인가 아니면 정확성이 높은 키트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4개의 센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도가 높고 지금 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우리나라 조사가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외에도 지금 의료 AI 업체나 뷰노나 루닛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제 빨리 판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는 계속 우리나라를 조금 더
주시하고 있는 거죠.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계열에 정말 이 인공지능이 활용처가 다양하네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생명 계열도 될 수 있지만 이제 다양한 이렇게 정보 분야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인공지능과 결합된 거는 이제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오늘 코로나 주제로 인공지능이 생명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예시들을 많이 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인조 생명 시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다룰 거예요. 그리고 저기 하나만 사실 얘기할 게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런 큰 재앙이잖아요, 그죠?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의학이나 생명의 과학자들한테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연구할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걸 시간을 너무 많이 줄 수 없는데 그걸 단축시킬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인공지능 찬반을 하면은 뭐 반대의 의사도 있지만은 이게 조금 더 우리 삶에 좀 더 다가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인조 생명 시대가 뭔지 궁금하시죠? 저는 사실 네. 전혀 감이 안 오는데 혹시 네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시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